매번 내가 계산했으니까 오늘은 너네가 한번 사주렴. 나도 사위한테 밥 한번 얻어먹고 싶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딸을 쳐다보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말도 없이 외투를 집어들어 휙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순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아, 민석이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민석 씨 화났잖아요. 장모가 사위에게 밥 한번 사달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야? 나도 한 번쯤은 너희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니? 순희 씨는 계산원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일단 지갑을 꺼내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민석 씨한테 차갑게 대해요? 밥값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치사하게 굴어요? 순희 씨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딸이 사위 편만 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치사하다고? 사위더러 밥 한번 사달라고 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엄마가 눈치 주는데 어떤 사위가 좋아하겠어요? 쪼잔하게 그거 계산해달라고 하고 민석 씨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알아요? 안 그래도 요즘 대접 못 받는다 생각해서 기분 안 좋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도 없이 휙 하고 나가는 게 말이나 되니? 그리고 내가 매번 사달라 했니? 나도 처음으로 말해봤어. 내가 매주 손주 봐주면서 끼니 챙겨주고 명절 때 큰 상 차려주고 그동안 너희가 한 번이라도 엄마, 우리가 대접할게요라든지 고생하셨어요라고 한 적 있었니? 어떻게 대접받기만을 바랄 수가 있니? 엄마, 그건 엄마가 원래 좋아서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 보고 그런 걸 일일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시댁에는 어떻게 행동하니? 거기서도 밥값 하나 안 내려고 뒷짐지고 서 있고 이런 식으로 굴어? 그야. 우리가 매번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긴 하는데 시부모님은 은퇴하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댁에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못하니? 나는 너의 엄마라서 그냥 퍼줘도 되는 존재니?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가 그렇게 엄마를 무시하니까 사위도 무시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박순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동딸 유진이와 사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외동딸 가족을 전부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10년 전 결혼한 딸 부부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손주 돌봄부터 집안일까지 늘 기꺼이 도와주었죠. 주원아, 할머니가 간식 가져왔어. 엄마 아빠 올 때까지 할머니랑 놀자. 금요일 오후면 순희 씨는 어김없이 초등학생인 손주 주원이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맞벌이하는 딸 부부가 주말 동안 푹 쉴 수 있도록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손주를 봐주는 것이 3년째 이어진 일상이었죠. 장모님, 그럼 다음에 뵐게요. 매주 일요일 저녁 딸 내외가 주원이를 데리러 올 때면 사위 민석은 항상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죠. 처음에는 그저 표현이 서툰 사위의 모습이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희 씨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장모님, 다음 주에도 주원이 좀 봐주실 수 있죠?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부탁이 아닌 통보처럼 들리는 사위의 말투에 순희 씨는 가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죠. 남자들이 원래 표현이 서툴지. 게다가 요즘 회사 일 바쁘다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으며 묵묵히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더 서운했던 것은 명절 때였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딸 내외가 방문할 때면 항상 빈손이었죠. 한 번은 이를 슬쩍 언급했더니 사위 민석이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장모님께 뭘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어차피 필요한 건 다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희 씨는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필요한 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정성과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하나면 충분했을 텐데 사위는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유진아, 너희 시댁에 명절 때 뭐 가져가니? 호기심에 딸에게 물어봤더니 유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선물 사 가져가죠. 지난 설에는 아버님께 골프용품, 어머님께는 화장품 세트랑 한우 세트 보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댁에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챙기면서 친정은 빈손으로 오는 딸 내외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섭섭함을 딸에게 말하면 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항상 입을 다물었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딸의 말에도 순희 씨는 늘 잘 지내,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관절염으로 손목이 아파도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잠을 못 이뤄도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손주를 돌볼 때도 박순희 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원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두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숙제도 봐주었죠. 어떤 주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만 돌보느라 자신의 식사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모님, 다음에 뵐게요. 사위는 주원이를 데리러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흔한 고맙다는 말조차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뚝뚝했죠. 순희 씨의 집에서 20분 거리에 살면서도 딸 내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순희 씨가 딸 집에 방문한 것은 10여 년 결혼 생활 동안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것마저도 대부분 급한 손주 돌봄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1시간만 주원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부탁을 받고 딸 집에 갔지만 일이 끝난 후에도 사위는 장모님, 식사하고 가세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서둘러 보내는 딸 내외를 보며 순희 씨는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딸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늘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느 날 딸 유진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엄마,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래, 뭔데? 이번 주부터 저희가 가면 식사 때 국 좀 끓여줄 수 있어요? 특히 미역국이나 소고기 무국 같은 거. 박순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딸 내외는 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항상 반찬 위주로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국을 찾는 이유가 궁금했죠. 너가 국 좀 끓여달라는 건 또 처음이네. 국 별로 안 좋아하잖니? 갑자기 왜? 잠시 침묵 후 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사실 민석 씨가 자기 회사 동료들한테 엄마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장모님들은 사위가 올 때마다 쌀밥에 미역국 끓여주고 보양식 해준다고. 민석 씨가 자기는 장모님한테 그런 대접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서운해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순희 씨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주 손주를 돌봐주고 밥도 해줬는데 고작 국 하나 안 끓여줬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자신을 험담한 사위의 모습이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더 아픈 것은 사위의 이런 불만에 딸마저 동조하는 듯한 태도였죠. 매번 와서 밥만 얻어먹으면서 너무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거 아니니? 에이. 엄마, 요즘 사위는 백년 손님 이래잖아요. 손님 대접 좀 해주면 어때요?
그럼 차라리 너가 해주는 건 어떠니? 아시잖아요, 엄마. 저 요리 잘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요. 너가 못 해주는 대접을 왜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구나? 전화를 끊고 난 순희 씨는 황당했습니다. 여태껏 그저 표현이 서툴러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은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고맙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때마침 친구 영숙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순이야, 너무 자식만 바라보지 마. 우리 나이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 나는 요즘 여행 동호회 다니는데 너무 재밌더라. 그렇게 지금까지 딸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순희 씨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쌓아왔던 서운함이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날은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침부터 분주했죠. 손주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싼 로봇 장난감을 선물로 골랐는데 손주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니 그저 뿌듯했습니다. 외할머니, 이거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손주의 모습에 박순희 씨는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국을 끓이느라 손목 통증이 심해진 것도 잊은 채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이날만큼은 모든 서운함을 접어두고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와,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네. 어느새 2자릿수 나이가 됐어. 사위의 말에 박순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손주 앞에서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딸 유진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주원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네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골라봐. 주원이는 스테이크 집을 고르겠다고 했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스테이크 집에 들어서자 주원이는 신이 나서 메뉴판을 살폈죠. 순희 씨는 이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언제나 태블릿만 보던 손주가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는 모습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식사 시간은 그럭저럭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주원이가 신나게 이야기하는 학교 이야기에 모두 귀를 기울였고 민석도 가끔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띄웠죠. 하지만 그 평화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깨졌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먹을까? 주원이 생일 케이크 내가 특별히 주문했어. 순희 씨가 말하자 주원이가 신이 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와, 할머니 고마워요. 초콜릿 케이크예요? 그럼 네가 좋아하는 걸로 골랐지. 케이크를 꺼내고 모두 함께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웃음꽃이 피었고 주원이는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딸 내외가 편하게 뒷짐만 지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마치 당연히 순희 씨가 계산할 것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동안은 늘 그냥 넘어갔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민석아, 순희 씨가 사위를 불렀습니다. 네, 장모님. 매번 내가 계산했으니까 오늘은 너네가 한번 사주렴. 나도 사위한테 밥 한번 얻어먹고 싶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사위 민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고 딸 유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유진을 쳐다보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말도 없이 외투를 집어들어 휙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순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아, 민석이 지금 뭐 하는 거니? 딸에게 물었지만 딸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딸의 표정이 변했죠. 어머니를 비난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러세요? 주원이 생일인데. 그 말에 순희 씨는 더욱 황당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죠. 장모가 사위에게 밥 한 번 사달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야? 나도 한 번쯤은 너희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니. 순희 씨는 계산원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일단 지갑을 꺼내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원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죠. 주원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 사위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딸 유진이는 차에 타기 전 순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일단 오늘은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전화해요. 그 말을 남기고 딸 가족이 탄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순희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박순희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 끼 식사 대접도 못 받을 만큼 자신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인지, 왜 딸은 시댁에는 그토록 정성을 다하면서 친정엔 그러지 못하는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민석 씨한테 차갑게 대해요? 밥값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치사하게 굴어요? 순희 씨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딸이 사위 편만 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치사하다고?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못했니? 사위더러 밥 한 번 사달라고 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엄마가 눈치 주는데 어떤 사위가 좋아하겠어요? 쪼잔하게 그거 계산해달라고 하고 민석 씨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알아요? 안 그래도 요즘 대접 못 받는다 생각해서 기분 안 좋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도 없이 휙 하고 나가는 게 말이나 되니? 순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죠. 그리고 내가 매번 사달라 했니? 나도 처음으로 말해봤어. 내가 매주 손주 봐주면서 끼니 챙겨주고 명절 때 큰 상 차려주고 그동안 너희가 한 번이라도 엄마 우리가 대접할게요라든지 고생하셨어요라고 한 적 있었니? 어떻게 대접받기만을 바랄 수가 있니? 딸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반박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원래 좋아서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 보고 그런 걸 일일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시댁에는 어떻게 행동하니? 거기서도 밥값 하나 안 내려고 뒷짐지고 서 있고 이런 식으로 굴어? 그 질문에 딸의 답변은 순희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야. 우리가 매번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긴 하는데 시부모님은 은퇴하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댁에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못하니? 나는 너의 엄마라서 그냥 퍼줘도 되는 존재니?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가 그렇게 엄마를 무시하니까 사위도 무시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딸은 잠시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위를 변호하는 말을 이어갔죠. 엄마,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민석 씨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 그런 거지.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섭섭하게 말하지 마세요. 순희 씨는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분노의 정점에 도달한 그녀는 결정적인 선언을 했죠. 됐다. 나도 이제 너희한테 밥 차려줄 생각 없다. 앞으로는 손주도 안 봐줄 거니까 조금 거리를 두면서 각자 알아서 살자. 딸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원이는 어떡해요? 주말마다 봐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말에 순희 씨는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결국 딸이 걱정하는 것은 손주를 맡길 데가 없다는 것뿐이었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는 나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아무리 자식이라도 예외는 없어. 전화를 끊고 난 후 순희 씨는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스디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오늘의 상처와 닮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일을 사과하러 온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엄마, 정말 이번 주에 주원이 안 봐주실 거예요? 저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순희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유진아, 나도 약속이 있어.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어. 엄마! 갑자기 무슨 여행이에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런 말 없으셨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변하는 거야. 어제 네가 한 말 듣고 나니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그냥 민석 씨가 좀 까다로운 성격인 거 알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순희 씨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딸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사위만 보이는 듯 했으니까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넌 자기 남편만 생각하고 엄마는 생각 안 하는 철없는 딸이고. 그 말을 끝으로 순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한 느낌도 들었죠. 오랫동안 참아왔던 진심을 드디어 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순희 씨는 오랜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너네 아직도 여행 다니니? 나도 같이 다니고 싶어. 순이야. 정말? 드디어 마음 먹었구나. 당연히 좋지. 이번 주말에 가는데 같이 갈래? 순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 이번 주말에는 손주를 봐주기로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좀 더 소중히 살아볼 거야. 영숙의 밝은 웃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잘 생각했어. 너무 오래 기다렸다, 순이야. 드디어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구나. 전화를 끊고 난 박순희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딸과 손주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주말마다 산과 바다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웃음이 늘어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자신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딸 유진에게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오는 문자 메시지도 대부분
엄마, 주원이 보고 싶어 해요. 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순희 씨는 더 이상 그런 눈치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딸 유진이 혼자 서 있었죠. 유진아, 웬일이니? 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좀 들어가도 될까요? 순희 씨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딸이 들어와 소파에 앉자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죠.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딸은 잠시 차만 바라보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저번에 엄마랑 그렇게 헤어진 후로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됐어요. 민석 씨는 계속 심통만 부리고 저는 점점 지쳐가고 순희 씨는 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유진의 말에 따르면 그날 이후 사위 민석은 계속 시비를 걸며 장모님은 나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손주를 돌봐주던 사람이 없어지자 부부의 갈등은 더 커졌고 결국 주원이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주원이 성적도 떨어지고 집에서도 말이 없어졌어요. 순희 씨는 손주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을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순희 씨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말인데 엄마, 혹시 주말에 주원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에 순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딸이 찾아온 진짜 이유가 드러났군요. 유진아, 이제 그런 부탁은 하지 말자. 이번에는 너희에게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래. 난 그동안 너네들한테 할 만큼 했다고 본다. 하지만 엄마, 주원이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럼 주원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면 되지. 하지만 손주를 봐주는 건 더 이상 안 할 거란다. 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엄마,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다시는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요. 민석 씨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이건 너희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란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딸 유진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단호한 표정에서 결심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럼 민석 씨랑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어른이니까. 나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있잖니. 그렇게 딸은 발걸음을 무겁게 돌아갔고 순희 씨는 다음 날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와 여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바다를 보며 호텔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는 순간 문득 자신의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박순희 씨에게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김 회장님의 따뜻한 관심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배려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차 그 관심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희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아는 좋은 식당이 있는데 모시고 싶네요. 순희 씨는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몇십 년 만에 느끼는 설렘의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사위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시간 되시면 잠시 뵙고 싶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동안 한 번도 예의 바른 말투를 쓰지 않았던 사위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장소로 나간 박순희 씨는 사위 민석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장모님. 민석은 예전과 달리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장모님,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의 없게 굴었어요. 박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사위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다른 이유도 있어 보였죠. 왜 갑자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 거니?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유진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로 어머님 혼자 계신데 저희가 너무 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사위의 제안에 순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고맙지만 이번 주말에는 약속이 있단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할게. 가끔은 딸 가족과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죠. 주말 내내 손주를 봐주는 대신 그저 함께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정도였습니다. 순희 씨가 직접 요리해주던 풍성한 식탁 대신 유진이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엄마, 우리 집에서 식사하면 안 될까요? 주원이가 엄마 음식이 너무 그립대요. 그런 딸의 제안에도 박순희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러자. 오늘은 밖에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희 씨의 집에 온 가족이 모여 순희 씨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엄마, 이번 설날에는 어디서 보내실 거예요? 글쎄, 앞으로 명절에는 여행을 갈 것 같구나. 네? 명절인데요? 왜? 명절이라고 꼭 집에만 있어야 하니? 나도 이제는 내 방식대로 즐기고 싶구나. 그래도 저희가 찾아뵙고 세배도 드려야. 걱정 마. 명절 전날 잠깐 들르면 되지 않겠니? 굳이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딸 가족과의 관계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오히려 더 건강해진 듯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보고 싶어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순희 씨는 자식들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로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위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지만 적당히 거리를 둔 채로 묻어두고 지낼지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 다시 한번 아기를 꺼내고 풀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신경을 안 쓰고 이대로 쭉 지내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마음의 앙금을 풀어내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